네,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지금 다음 주에 워낙 중요한 탄핵 심판 결정이라는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나누던 말씀 다시 돌아간다면 자 일단 검찰의 7일 이내의 항고 여부 이 부분이 지금 모든 스케줄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검사의 즉시 항고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점. 왜냐하면 구속 부분에 관련해서 판단 관련해서 범죄 중대성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 취소가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헌정 그동안 보여줬던 서부 지방법원 폭도 사건처럼 사회가 더 혼란이 극도로 가중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사 사건과 헌법재판은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네.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런 헌법재판의 진행 정도라든지 네. 이 탄핵 소추 이후에 심판 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 네. 그리고 사회 갈등 양상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고려의 주체가 뭡니까? 법원입니까? 검사를 말하는 검찰이죠? 즉시 항고를 아까 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즉시 항고의 경우 어떻게 될지 이게 사회적 혼란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검찰의 입장을 지금 대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검찰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유언 결정 나온 것은 구속 취소에 관한 유언 결정이 아니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유언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석방은 되지 않을 거예요. 설사 유사한 사례에서 유언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검찰의 몫이고요. 검찰이 고민해야 할 몫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즉시 항고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항고심을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항고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사이에 빨리 항고해서 네. 그걸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7일까지 갔다가 나중에 뭐 기간 다 채워가지고 네. 이제 즉시 항고를 하면 구금 기간도 길어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 제기를 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중대한 절차적 하자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를 혼돈한 것,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국민 정서를 반영한 표현이죠. 제가 봐도 검찰이 계산된 착오를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이런 실수라든가 또 있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중대한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구속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시간 상정이냐 일 산정이냐를 가지고 혼란이 있지를 않나. 그다음에 공수처와 수사기관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구속 기간을 나눠 쓰기를 하지 않나. 굉장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검찰 얘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것을 박지원 지금 의원이 반영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앞서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즉시 항고해서 네.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라. 네. 그것이 검찰을 할 수 있는 그게 면평이 아니라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항고하라고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금 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희화시킨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구속기를 일부러 혼돈해서 이런 혼란을 초래했다. 글쎄요.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모든 근원이 공수처법, 수사기관이 지금 권한이 분리돼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독특한 지적을 해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정한 그 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의 말씀은.
검찰이 지금 어느 편을 뭐 특별히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목격한 바 아닙니까?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누가 검찰이 누구 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그랬고요. 그것을 그 구속 기간을 시간 대신에 날짜로 계산해 왔었던 것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검찰이 지금까지 늘 그래 왔었던 것입니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도 그랬다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네. 관행입니다, 관행.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을 이제 잘 따질 만한 사유가 일이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속을 취소 청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판단의 사유는 저도 이제 결정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네. 앞부분에 이제 길게 써놓은 부분은 그 기간이냐 그 날짜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산 문제예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재판부가 하고 싶었던 진짜 얘기는 뒷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나눴었다. 그다음에 신병 인치할 때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내립니다. 그 부분은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에서도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불명확한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쓴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면 속에 이제 재판부가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은 공수처 수사권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재판부가 형소법의 신체의 자유, 그다음에 네. 불구속 수사의 원칙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으면 바로 집행하는 게 맞죠. 네. 그것을 또 검찰이 또 항고해가지고 이거를 뭐 며칠을 더 끌고 있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또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마치 검찰이 고의로 구속실을 착오해서 이 사단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희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조국 혁신당도 지금 입장을 냈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계산 착오는 고의다. 라면서 검찰을 겨냥하는데 일단 기승전 검찰로 결론을 내면서 야권은 모든 탓을 지금 검찰에 돌리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게 좌냐 우냐 이념을 떠나서 네. 제가 인대통시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할 때 지금 판사가 말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전까지 딱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 혹시 이걸로 구속 취소가 되면 저런 음모론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생각하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하. 당연히 그럴 것이다. 네. 구속 취소. 저는 구속 취소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네. 결국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아마 거기서 판단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네. 이 구속 취소 담당 판사가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기일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석방이 되면 또 야당에서 저런 음모를 들고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근데 저게 왜 음모론이고 거짓말이냐면 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공수처한테 검찰이 빨리 사건을 이첩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공수처 계산법은 뭐였냐면 검찰보다도 하루 정도 뒤가 만기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 기억은 그때 25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공수처가 이첩을 빨리 합니다. 네. 자, 계산되는 거였다면 검찰에서 공수처한테 빨리 이첩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검찰을 기소할 때는 원래 검찰이 생각한 만기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앞당겨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 번째는 검찰에서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어요. 법원에. 네. 기각됐죠? 자, 두 번째도 신청하니까 또 기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부랴부랴 기소를 했어요. 그랬죠. 검찰이 계산된 거 하려고 하면 모두로 구속만기 연장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제까지요 항상 날짜로 계산했지 시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구속만기 계산할 때.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럼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이 날짜로 계산하지 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음모론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누구를 옹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재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공수처법이랄지 그걸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구속기간 만료 계산이랄지 네. 이런 거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이번 재판부에서 딱 쪽지게 좀 집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